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몇 분이 지나도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힘을 줘도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나오게 되는 날이 반복됩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답답한 시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 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화장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그 느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불편하면 변비약을 드시고 약이 듣는 동안만 잠시 편해지셨다가 다시 같은 불편함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수년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실제로 장을 더 약하게 만들고 나아가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화기 건강과 장 기능을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이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잘못된 방법에 오래 의존하시다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 한 알이면 됐는데 어느 순간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고 나중에는 약을 드셔도 시원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을 근본적으로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음식입니다. 둘째는 그 음식들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크게 높여주는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비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따라 장뿐 아니라 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굉장히 지쳐 보이셨습니다. 무슨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된 고민은 변비였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시작된 지가 무려 7년이 넘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변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쯤이었고 불편하긴 해도 그러다 말겠지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서너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날 약국에 들러서 변비약을 사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알이면 다음날 아침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1년쯤 지나자 한 알로는 반응이 약해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알로 늘리셨고 또 시간이 지나자 두 알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아닐까 걱정하셨지만 병원에 가기엔 변비쯤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특히 힘드셨던 건 여행이나 외출이었습니다. 화장실 걱정 때문에 멀리 나가기가 겁이 났고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마음 한쪽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 문제가 걱정돼 선뜻 나서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변비 하나가 일상의 즐거움을 얼마나 빼앗아 가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변비약을 드신 지 5년이 넘어갈 무렵 이분은 다른 증상들을 함께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하냐며 걱정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겨우 용기를 내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쌓여온 장내 환경의 불균형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비가 단순히 배 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분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변비약만 계속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된 문제였는지 몰랐다고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실제로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장이 약해지면 그 영향은 소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아주 긴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의학에서는 장로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장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장도 뇌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실제로 뇌의 기능과 기분, 그리고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오랫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뇌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내 환경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익균이 많으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음식물이 소화되어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움직임이 느려지고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굳어지고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변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깨지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연동,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동 운동이란 장이 물결처럼 수축하면서 내용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이 느려지면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더욱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 변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자극성 변비약입니다. 이 약은 장 점막을 자극해서 억지로 연동 운동을 일으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장은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부 자극이 와야만 움직이는 방식에 적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을 끊으면 장은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약의 양을 늘려도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내 환경이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달라지면 기분이 쉽게 가라앉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변비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 이유 모를 피로감이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물수록 독소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기력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장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회복하려면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약으로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건강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다시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국물을 낼 때 사용하는 재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장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주목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다시마 안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드러운 상태로 변하면서 장 안에서 변을 촉촉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부드러워지면 배출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알긴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벽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보호막 역할도 하고 장 안에서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장 점막이 건강하게 보호되면 연동 운동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안 지역 어르신들 중에 변비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유독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해산물과 해조류를 즐겨 드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긴산을 꾸준히 섭취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먹어온 음식이 실은 장 건강을 지켜준 든든한 보호자였던 셈입니다. 활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마 10cm 정도를 물에 담가서 하룻밤 우려두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공복에 그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더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물이 약간 걸쭉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알긴산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 키위. 두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변비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위 안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키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하며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동시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줍니다. 즉, 키위 하나로 변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과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외의 한 연구에서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4주 동안 매일 키위를 먹게 한 결과 80% 이상에서 배변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복합적인 성분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로 분류됩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셔서 피하셨던 분들,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으며 오히려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공복에 키위 2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드시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산 역류나 과민성 위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 우엉. 세 번째 음식은 우엉입니다. 우엉은 예로부터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식재료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우엉 안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눌린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 불리는 성분으로 장 안에서 유익균이 직접 먹고 자라는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내 환경이 균형을 찾게 되고 장의 연동 운동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3개월간 우엉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세균의 종류가 눈에 띄게 다양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내 세균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유익균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균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장 환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엉에는 또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함께합니다. 다시마가 변을 촉촉하게, 키위가 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면 우엉은 장내 환경 자체를 근본부터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엉을 섭취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한 것은 우엉차입니다. 우엉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썬 다음 5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하루에 2컵에서 3컵 정도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 드실 때 특유의 향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오히려 은은한 풍미에 익숙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우엉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 키위, 우엉. 이 3가지 음식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장에 작용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다시마는 변을 부드럽게, 키위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우엉은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3가지를 함께 꾸준히 드시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의 리듬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을 때의 변화는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장도 함께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면 장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장에 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 신호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기상 직후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 잔 정도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장의 리듬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 한 잔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장을 조용히 깨우는 첫 인사입니다. 두 번째 습관, 화장실 자세 바꾸기. 우리 몸의 구조상 앉은 자세보다 쪼그려 앉은 자세일 때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이 각도가 펴질수록 변이 더 수월하게 내려옵니다. 서양식 양병인은 이 각도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작은 발판을 하나 놓아두시고 병위에 앉을 때 발을 올려보세요. 무릎이 배보다 약간 위로 올라오는 자세가 되면 됩니다. 10에서 15cm 높이의 발판이면 충분합니다. 자세 하나만 바꿨는데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습관, 자기 전 복부 마사지. 잠들기 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을 배꼽 주변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장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사지도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한 바퀴에 5초 정도 되는 속도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것을 매일 밤 꾸준히 하시면 장이 점차 규칙적인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사지를 하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장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꾸준함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네 번째 습관, 규칙적인 화장실 시간 정하기. 우리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몸도 그 시간에 맞춰 배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0분입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와 대장이 연결된 반사작용이 일어나면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앉아도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이 습관을 2주에서 3주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소화의 시작은 입 안에서부터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삼키면 위와 장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긴 음식물은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장에 전달되고 이것이 장에 부담을 주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입에 30번 정도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물은 식사 전이나 식사가 끝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각각 따로 해도 도움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음식과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약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음식과 습관으로 뭔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시작해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우린 물을 아침 저녁으로 드셨습니다. 변화가 금방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배가 이전보다 훨씬 편해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날 무렵 처음으로 약 없이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조금 시원하게요. 그분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키위와 우엉차를 더하고 화장실 자세도 바꾸고 저녁마다 복부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의 표정은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셨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고 머리도 이전보다 맑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냐며 놀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셨던 손자, 손녀들과의 나들이를 마침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온종일 함께 웃고 즐기셨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변비 하나가 나아졌을 뿐인데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었는데 왜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근본적으로 깨우는 음식 3가지. 다시마, 키위, 우엉입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키위의 액티니딘과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며 우엉의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할 생활습관 5가지.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한 잔, 화장실 발판 자세, 잠들기 전 복부 마사지, 규칙적인 화장실 시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래 방치하면 장 기능이 약해지고 장내 환경이 무너지고 그 영향이 피로와 면역력 그리고 뇌 건강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 회복은 더 빠르고 더 깊어집니다. 오늘 밤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담가 두세요. 내일 아침에 그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비슷한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랬었는데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오랜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